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이담 한방병원 나병조 선임진료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통의 원인과 근본적인 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통은 우리가 살면서 약 90% 정도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인데요. 두통이 나타났을 때 두통약을 먹어서 증상이 없어지면 다행이지만 증상이 좋아지는 듯 하다가 재발되는 경우, 그리고 만성적으로 두통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치료의 대상이 되는 두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쪼개질 듯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 원인을 속 시원하게 알고 싶어가지고 브레인 MRI, 브레인 CT, 혈액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하는데요. 막상 검사를 받아보면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대답을 받는 경우가 10명 중에 9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1차성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1차성 두통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긴장성 두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두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 없는 결과가 이 세상에 없겠죠? 이 1차성 두통,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은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이 담젖병의 담독소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담젖병의 담독소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내시경을 받게 되면 위 또는 장 내부 점막 위주로 관찰하잖아요. 그런데 음식물 노폐물에서 유래한 담독소가 위 또는 장의 근육총을 포함한 이 바깥쪽에 쌓이면서 그 양이 많아지면서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담젖병이라 하는데요. 이렇게 담젖병이 발생하게 되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위 또는 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오래 머물면서 부패하게 되므로 가스가 찬다든지 복부 폐막감이라든지 각종 소화불량 증상, 꺽꺽 트림한다든지 속쓰림과 같은 다양한 소화불량 증상을 동반할 수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죠? 부패해서 나쁜 냄새가 온 집안으로 퍼지는 것처럼 이 담독병 담독소는 위장에 있는 이 혈관이나 림프를 타고 전신에 퍼지는 아주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독소가 머리에 있는 근육이나 두피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 결린다는 표현을 들어봤잖아요. 이 담독소가 쌓이게 되면 머리에 있는 근육이나 두피를 굳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머리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을 압박하여서 두통을 나타내는 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긴장성 두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편두통이 그럼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담독소가 위장에 있는 혈관이나 림프를 타고 전신으로 퍼진다 했잖아요. 이 담독소가 혈관 자체에도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붓게 하는 것입니다. 혈관이라는 것은 혈액량에 따라서 이렇게 수축, 이완을 하면서 혈액량이 많았을 때는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고 혈액량이 적었을 때는 수축하여서 이렇게 혈액량을 조절하는 작용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혈액량이 갑자기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편두통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담젖병 담독소가 머리에 있는 뇌신경에도 작용할 수 있는데요. 뇌신경의 염증을 유발해서 뇌신경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통증에 대한 역치를 낮추어서 두통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편두통의 원인 중에 간하나 심화를 줄 수 있습니다. 간하나 심화는 평소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든지 성격이 급한 체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열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체질의 사람들에게는 간하나 심화가 발생해서 혈관에 작용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편두통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음어라고 해서 전신에 진액이 부족한 경우 상대적으로 혈관적으로 엔진오일 같은 성분이 공급이 잘 안 돼서 혈관이 딱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로 편두통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어혈이라는 게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혈은 쉽게 말해서 나쁜 피인데요. 혈액이 탁하거나 우리가 교통사고라든지 타박상을 입었을 때 발생한 나쁜 피를 한의학에서는 어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어혈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류 흐름이 장애가 되므로 편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두통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두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담젖병의 담독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담젖병의 담독소를 대수분주로 제거하는 한약을 써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가나나 심화를 이렇게 완화시키는 한약을 병행해서 투여하기도 하고요. 음어라고 해서 진흙이 부족한 경우 진흙을 공급해주는 한약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열이 원인이 되는 경우 어열을 제거하는 한약을 그 편두통이 있는 환자의 그 증상의 양상이라든지 체질에 따라서 그 비율을 조정해서 처방을 쓰게 되면 이게 담즙병의 담독소가 효과적으로 대수변초로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위장이 홀가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위장의 운동성이 회복이 돼서 소화가 잘 되므로 음식물 속에서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게 되겠죠. 그 깨끗한 혈액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머리에까지 공급돼서 편두통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이 흔히 알려져 있듯이 1차성 두통이라 해서 원인을 몰라가지고 치료를 제대로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 두통 환자가 의외로 많은데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담즙병인 담독소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거기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가나나 심화를 조절하는 치료, 그 다음에 음어를 조정하는 치료, 어혈을 조정하는 치료 등 다양하게 그 비율을 조정해서 치료를 하면 근본적으로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죠. 의외로 두통의 원인을 몰라서 두통약을 달고 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같은 원리로 치료를 잘 받아서 두통에서 해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